저희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유튜브에서 홍굿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26,500원에 비중 18%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 지금 26,500원이면 최근에 조금 뛰어 올랐을 때, 최근에 고점이 26,650원이더라고요. 요때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전부터 가지고 계셨었는지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하셨든지 간에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23,50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AD 테크놀로지 그래도 좀 올해 들어서 반등 잘 나왔던 종목인데 요 선 뚫고 올라가면서 좀 수익의 기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운드리 쪽 관련된 업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보면 큰 고객사를 바꾼 케이스예요.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은 어디가 제일 떠오르세요? 파운드리요? 네, 파운드리 TSMC.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요 시점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네. AD 테크놀로지 쪽 이 기업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려면 네.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제 캐치하는 능력이 승패를 저는 결정한다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19년도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2019년도에 요 시점으로 보면 2019년도 요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 시점이 19,760원 갔다 이게 잘 가다 이게 확 폭락했던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가가 한 반토막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그렇죠. 2019년도 같은 경우가 TSMC한테 팽당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발생됐던 시점입니다. 제일 큰 고객한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관련된 좀 약간 노이즈들이 좀 있어요. 기술 유출 관련된 이런 좀 노이즈도 좀 있었고. 네. 밝혀진 바는 없었지만 그 루머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인터플렉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애플한테 버림받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산업의 생태계를 이끄는 업체인데 파운드리에서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거는 누굽니까? 삼성전자? 아니요, TSMC예요. TSMC. TSMC가 왜 1등일 수밖에 없냐면 패키징 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약간 기술적으로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 마무리를 TSMC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면 케이크 포장지를 막 감질만 나게 하는 거지.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분명히 너무 이쁜 거야. 얘네들 거 갖다 쓰는 거죠. 요걸 잘해요. 그래서 TSMC가 계속 삼성전자를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한테는 그게 리스크였던 겁니다. TSMC한테 버림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 관련된 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8년도까지 잘 나가다가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끌었던 거는 권오현 부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오현 부회장님이 넘겨줬거든요. 김기남 반도체 부회장을 이제 넘겨섰었는데 그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로 할 건 다 했다. 디램도 대박 났고 낸드도 대박 났고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었는데 이 빅사이클이 디램도 대박 났지만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이 100조에서 120조밖에 못 벌었었는데 150조, 160조로 벌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중국 오시에다가 시안에다가 이제 이 낸드 투자하면서 대박 나가지고 그때가 가상화폐 막 부러졌던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채굴할 때 필요하니까 서버 쪽으로 초대박 난 거예요. 그 시점에 삼성전자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디램하고 랜드하고 대박 냈는데 요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치. 왜냐면 전성기 다음은 이제 꺾이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메모리는 냅둬도 우리가 1등이니까 파운드리를 뚫어야 된다.
파운드리로 돈을 못 벌었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낸드가 한 25조 나오면 파운드리가 한 12조, 13조 매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EUV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거 뭐 노광 장비, 이거 EUV 장비 2천억, 3천억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베팅하겠다 이거거든요. 음.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협력사 가운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누가 있어요? 얘가 보이지. AD 테크놀로지. 그치. 그러니까 마침. 그것 때문에 살아난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가다가 잘하는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에 실패를 해버린 거지. 엑시노스 이거 실패했잖아요. 퀄컴 취급으로 다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스냅드래곤으로. 옛날에 갤럭시 모델 22인가 그거 나왔을 때 막 그 되게 뜨거워지고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스냅드래곤으로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힘내자 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고객사들한테 이제 TSMC만 바라보지 말고 저랑 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AD 테크놀로지는 호황 때의 밸류도 쳐줄 수 없고 네. 최악도 아니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호황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 수렴되는 가격에서 그 가격을 중심으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거고. 그럼 중간 가격을 만날 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주식 큰 박스권을 보면 이렇게 한 중간 정도 가격을 보면 죽다 살아났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12,000원 초반이잖아요. 애플한테 TSMC한테 버림받고 삼성전자한테 러브콜 받았던 시점. 요거를 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한 12,500원. 그죠? 러브콜 받았던 시점. 그리고 기대 뿜뿜 됐었을 때 갈 때가 한 35,000원이 호황이니까 중간 되는 지점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22,0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은 요 가격에서 아래에서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가격 한 2만 원이나 한 17,000원이면 또 살 생각을 하는 거고 요 공간을 이제 넘어가면 한 27,000원이나 한 3만 원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비중을 줄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으면은 5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중 조절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수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좀 전략은 26,500원이라는 가격은 좀 잊으시고 22,000원과 23,000원이라는 가격을 중심 가격으로 놓고 요 가격에서 한 3,000원, 4,000원 빠지면 매수 관점. 여기서 한 3, 4,000원 올라가면 비중 한 절반 줄어드는 관점. 이런 식으로 좀 당분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올려주신 홍군님,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또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손실은 줄여나가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비중 조절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00원입니다. 22,000원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